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망타인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장미로 유명했으며 장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의 장미는 단순히 아름다움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장미에게 사랑의 기적과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마법의 바람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몇 세대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바람의 여신을 모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신은 매년 봄 첫 번째 남풍이 불어올 때 깨어나 장미밭을 가로질러 춤추며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자리는 더없이 진한 향기가 났고, 그 향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난 듯 첫 번째 남풍은 불지 않았고, 장미들은 이전처럼 싱그럽게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염려스러워했고, 여신에게 드릴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여신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클레망타인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즈였고, 그녀는 장미밭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남다른 감각으로 향기를 느끼고 길게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의 신당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엘리즈는 자신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미밭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장미밭은 아름답고 몽환적이었으며, 엘리즈는 속삭이는 듯 들리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자신을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신당에 도착한 엘리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신님, 왜 우리를 떠나셨나요? 우리의 장미가 다시 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녀는 여신의 곁에 기도를 드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즈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며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엘리즈를 감싸며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엘리즈는 눈을 떴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앞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즈여,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믿으라. 그것이 곧 장미를 피게 할 것이다. 엘리즈는 마을로 돌아와 여신이 말했던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곧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마을의 장미는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클레망타인의 사람들은 장미와 더불어 참된 사랑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여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신비로운 숲속에 올리비에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마법을 익혔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황금 사과를 키워내는 능력이었죠. 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황금 사과를 한 잎에 물면 그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왕과 귀족들이 이 사과를 얻기 위해 숲을 탐험했지만 올리비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과가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할 것을 알고는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사과를 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가 숲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궁핍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홀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마리는 날마다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리는 황금 사과의 소문을 듣고는 그 마법사가 있는 숲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숲은 깊고 무서웠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위험을 견뎌내며 사과를 찾아가던 중 숲속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과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녀를 돕기도 했고, 어떤 동물들은 그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에의 마법으로 인해 숲에는 여러 환상이 있었지만 마리는 신중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올리비에의 집에 도착한 마리는 그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비에는 침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는 마리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주며 이 사과는 한 번만 물 수 있습니다. 신중히 소원을 빌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사과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그녀는 동생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사과를 한 잎에 물고 우리 마을이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는 일어나 보니 마을에는 풍부한 양식과 물자가 넘쳐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리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 웃고 춤추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아닌 모두가 원하는 소원을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에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황금 사과를 키워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숨기기보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방향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숲과 마을 그리고 올리비에와 마리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마을 주변에 있는 드넓은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이야기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숲속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합니다. 지도는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보물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르네는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험의 설렘에 가슴이 뛰었고 어떤 위험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르네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무들은 인간의 언어로 속삭이는 것 같았고 길가에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르네는 커다란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널 방법을 찾던 르네 앞에 신비로운 페가수스가 나타났습니다. 페가수스는 날개를 펄럭이며 르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어린 탐험가요. 내 이름은 실바.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니? 르네는 정중하게 자신이 찾고 있는 보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실바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르네를 바라보더니 그 보물은 이 숲의 전설적인 마법사의 것이란다. 그 마법사는 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 만약 내가 그 보물을 찾고자 한다면 나는 너를 도와주겠어. 함께 여행하며 나의 지혜를 빌려주겠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르네는 기뻐하며 실바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넜고 그들은 함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실바는 날개를 이용해 높은 나무 위에 숨겨진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르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글을 번역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힘을 믿으며 숲속의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길고 긴 모험 끝에 그들은 마법의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자 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보석이 아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마법의 수정이었습니다. 르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이란 것을. 실바는 르네의 깨달음을 반기며 내 안에 있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 숲이 전하고 싶던 진정한 보물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르네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르네의 이야기를 듣고 숲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르네와 실바는 친구로 남아 가끔씩 마법의 숲을 돌아보며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르네의 이야기와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마법의 숲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옆에는 빽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숲 깊숙한 곳에 반짝이는 마법 거울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법 거울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는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귀에는 할머니가 옛날에 들려준 마법 거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거울을 찾아 무엇인가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소원을 빌고 싶었습니다. 마리는 밝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새들의 지저귀과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길은 평평했고 햇빛은 따뜻하게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부터는 걷기 힘들어진 길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 앞에 거대한 늪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끈적한 진흙으로 가득 차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며 돌아갈 길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놓인 큰 나무 줄기 덕분에 그녀는 늪 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를 막아선 것은 험한 바위산이었습니다. 바위산은 높고 날카로웠으며 옆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덩굴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의 손발에는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는 그녀의 용기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마리는 드디어 마법 거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녀의 모습을 반사하며 부드럽고 약간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손을 마법 거울 위에 올리고 조용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을 빈 후 거울은 빛이 나더니 마리에게 따뜻한 속삭임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다.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마리는 거울이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고 만족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후 마리는 여전히 용기 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리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 어디선가 마법 거울은 오늘도 그 자리에 남아 또 다른 용기 있는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진 마음들이 그 앞에 설 때 거울은 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